아파트 가격의 상승, 하락, 보합 등 이렇게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요 근래는 유동성, 넘치는 유동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이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런 요인 중에서도 인구 증가와 감소 등 그래서 인구의 추이와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1년 11월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시군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를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전국적으로 요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많죠. 특히 경북 내륙 지역, 전남, 전북 내륙 지역이 아주 좀 두드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런 지역들이 점점 확산되니까 저출산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확산되는 거죠, 지역이.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위험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연구 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거 보고서인데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인구 감소하고 인구 소멸이 발생 원인은 뭐다?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이런 거로 인한 사회의 인구의 사회적 이동으로 해서 이런 게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경기의 성장률 저하가 된다. 그 지역의 소비 절벽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거 쭉 빼고 이런 거는 이거 지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경기연구원에서 한 내용 중에서 인구 감소 위험 지역으로 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오느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 요거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하지를 못한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 인프라 생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지역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 상권도 붕괴되고 고령자 증가로 지역 경제에 마이너스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완하고 부둥켜 안고 가야 되니까 지방 재정도 부담이 오고 결국 그 지역의 공동체 존립도 위태로워지고 다시 또 이게 적절한 투자가 인프라 투자가 안 되니까 인구가 또다시 빠져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기도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경기 북부와 동부입니다. 동부. 그래서 이 지역은 보니까 이렇게 소멸 위험 지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데는 1.5 이상. 1.5 이상이다 뭐냐? 여기 보시면은 지수를 산출하는 게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에다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나누는 숫자가 이 숫자죠. 이 숫자. 그래서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이런 지역은 보통 보면은 1.5 이상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계산을 해보면은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20세 39세 여성 인구가 200명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명이면 1.5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소멸 위험 보통주의 보면은 1.0 왔다 갔다 하는데 1.0은 29세 39세 여성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100명씩 똑같으면 1.0이 나와요. 1.0이 나오고 소멸 고위험 지역은 0.2 미만. 이게 뭐냐? 그러면은 20세에서 39세 여성이 20명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멸 위험 지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대입을 시켜보니까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4단계로 나오더라고요. 위험 진입 단계, 주의 단계, 보통 단계, 매우 낮은 단계. 그래서 위험 진입 단계에서
전체에서 경기도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가평군이다. 가평군. 그래서 여기는 30대 100 이렇게 배분이 된다고 보면 되고, 동두천이 주의 단계에서는 가장 수치가 높아요. 위험 지수가. 요거는 0.5니까 100대 200 요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단계에서는 김포시가 가장 위험 지수가 높아요. 1.04대 04대 이렇게 공사로 나오는데, 105명 여성 가임 인구가 105명이고 고령자가 100명이면은 1.04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낮은 데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1.5 나와요. 그러니까 20세에서 39세 여성이 200명이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100명이에요. 1.5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이제 가평군 위험 진입 단계에서 가장 위험 지수가 높죠. 0.3이니까 가평군 진입 단계의 위험 진입 단계 가평군, 주의 단계의 동두천, 그 다음에 보통 단계의 김포시, 그리고 위험 지수가 가장 낮은 화성시, 이 4개 지역을 오늘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주요 지표로.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 짙은 색들이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기 북부, 동부 쪽이 위험 지수가 높다. 인구가 소멸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하고 아파트값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요걸 조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21년 유라시아 연구 이게 학술지에 저자가 권선이 이분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학술 논문이 게재가 돼 있어요. 저는 그 뭐 열람을 안 하고 초록만 봤습니다. 초록만 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는 인과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에서 64세 요 사이의 연령들을 말씀하는 거고, 노동력 관점의 생산 가능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고령자라는 따로는 이런 어떤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인구학적 생산 가능 인구 만 15세에서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로 우리가 정하고, 이거를 이제 이 인구가 감소가 되게 되면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쭉 내용을 보면은 제가 요점만 정리할게요.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생산 감소 인구에 따른 주택 가격의 영향이 크다. 저출산의 경우는 성별 임금 격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고령화의 경우에는 모든 변수들이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상관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중형 아파트의 경우 기대 수명의 증가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형 아파트의 수요 증가가 이어져 해당 규모의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택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관이 있다. 이 얘기고, 소형 아파트의 경우는 모든 설명 변수들이 높은 유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다른 규모의 아파트와 비교해 봤을 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 그럼 결론이 뭐죠? 결론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되게 되면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많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오른다. 이 얘기죠. 그래서 큰 아파트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은 소형 아파트 값은 오르고 중형 아파트 값은 크게 매력적인 가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찾아봤어요. 하나 더 찾아봤는데 인구 고령화와 주택 가격, 이거는 저자가 홍기석 씨, 성명기 씨, 소속은 이대, 외대 이쪽에 소속된 두 분이 인구 고령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대한 학술 논문을 사회과학 연구 총론의 논총에 이게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 건데, 고령자라는 거는 65세 이상의 인구, 고령화 비율은 65세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요걸 말하는데, 그럼 여기 보면은 인구 고령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요번에 이 논문에서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되 GDP 성장률보다는 하락폭이 완만할 것이다. 일단은 인구 고령화가 되면은 하락은 하되 GDP보다는 좀 더 완만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결과가 얻어진 이유는 인구 고령화가 이자율 하락시킴으로써 주택 총수요 감소에 따른 임대료 하락 효과를 완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주택 총수요의 크기는 주택 소비의 연령별 패턴보다는 총 인구 규모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이것도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인구와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고령화 인구에 의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학술 논문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지역이 있죠? 경기도의 인구 소멸 위험 지수 지역, 위험 진입 단계의 가평군, 주의 단계의 동두천, 보통 단계의 김포, 매우 낮은 단계의 화성시,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제가 주요 지표를 한번 비춰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아까 그 자료는 경기연구원의 자료고 연구 보고서고, 요거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통계청에서 주요 지표를 이 4개 지역, 동두천, 김포, 화성, 가평 4개 지역의 주요 지표를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고령 인구 비율, 인구 증가율, 전입 인구, 주민등록 인구, 합계 출산율 이런 것 등등하고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고령 인구 비율은 가평이 겁나게 많아요. 100명 중 27.6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층입니다. 제일 낮은 데는 화성이에요. 100명 중에서 9.4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령 인구 비율은 이렇게 해서 가평이 매우 높고 화성이 낮고 김포는 중간값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은 화성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고 가평도 높긴 한데 이런 대규모 도시, 인구의 도시보다 인구가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6만 명대의 도시라서 크게 유의미하게 이렇게 지금 와닿지는 않죠. 그 다음에 5년간 전입인구 추이. 요거는 전입이라는 건 인구가 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쭉 이게 따오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 보니까 5년간 전입인구는 화성이죠, 화성. 화성이 18년에 겁나게 많았어요. 겁나게. 화성이 18년에 21,532명. 그러다가 2020년, 19년 뚝 떨어져서 보합으로 가다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인구는 많죠. 절대 전입 인구는 그 이전에 비해서 지금 전입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역시 도시 규모에 맞게끔 이게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김포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왜? 2018년부터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요. 화성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준다는 게 아니고 전입인구가 줄고 있는 거고, 김포는 전입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요거는 올해 2월 달이니까 조금 그렇죠. 동두천도 거의 수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가평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늘고 있는 데는 우리가 2018년에 비해서 김포가 많이 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인구, 이게 그 도시의 인구 규모죠. 여기 보면은 화성이 88만 9,398명이에요. 올해 2월 기준으로. 김포가 48만 6,334명,
가평이 62,247명, 동두천이 93,395명. 그래서 화성이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다. 김포도 인구가 계속 늘면서 50만 명에 다가가고 있다. 이 결론은 인구가 많고 늘고 있다. 증가율은 아까 여기 우리가 보셨다시피 김포가 굉장히 높아요. 증가율이. 그 다음에 화성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이전에 비해서는 전입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총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포는 두드러지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동두천과 가평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나오죠? 증가율이. 동두천은 마이너스 0.57, 가평은 마이너스 0.13. 동두천 인구가 더 줄어드네요. 요거는 통계청에 보니까 20년 대비 21년 자료가 없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 통계청에 보니까 2019년 대비 20년의 인구 증가율이 요것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평도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19년 대비 20년은 가평도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동두천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화성은 인구가 늘고 있지만은 김포는 더 많이 늘고 있다. 비율로 봤을 때. 절대 인구로서는 당연히 화성이 더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인구 증가율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봤을 때, 고령화율 다 따지고 봤을 때, 이렇게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제가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근데 가평은 없습니다. 가평은. 이게 2018년 2월부터 22년 2월까지 1년 단위로 제가 이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통계청에서는 비중이 크게 높지 않은 지역은 데이터를 안 올려줍니다. 그래서 가평의 아파트 값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추이가 비중이 없다고 해서 이게 안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그러면 동두천, 김포, 화성 이걸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은 화성은 2018년부터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랐어요. 우상향했어요. 김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보합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21년 많이 뛰었고, 요거는 22년 이제 2월달이죠. 그래서 동두천은 가격이 2018년 대비 떨어졌어요. 가격 지수가 떨어졌어요. 21년부터 이게 상향이 되어 있는데 21년은 우리나라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이 뭐 동두천이나 김포뿐만 아니고 화성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올랐죠. 다 올랐기 때문에 19년, 20년 요게 중요한 거예요. 21년, 22년은 다 올랐으니까 뭐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김포가 이게 20년이죠. 요 색깔이 20년에 19년보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김포, 그럼 인구와 아파트 가격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느냐. 그럼 김포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가격이 19년 비해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20년의 인구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19년 대비 20년의 인구 증가가 김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7.70 이게 올랐어요. 인구 증가율이. 20년이 19년 대비 20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7.70% 올랐는데 이 인구가 7.70%로 이 4개 지역 중에서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가격은 뭐다? 20년, 19년에 비해서 떨어졌다. 인구가 늘어도 가격이 같이 오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인구가 는다고 가격이 꼭 같이 오르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인구도 물론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는데 이게 꼭 인구와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인구가 증가된다는 건 수요죠. 수요인데 이 수요가
많이 늘어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도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고, 인구가 유입이 안 돼도 공급이 없으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인구도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고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인구가 늘고 수요가 늘어도 아파트 공급의 양, 그리고 아파트 대체재의 양에 따라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가 볼 수가 있어서, 그래도 인구 많이 느는 게 좋긴 좋아요. 왜 좋냐면은 이게 뭐 상가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정주 인프라가 인구가 많으면은 수요가 많을수록 그만큼 기반 시설이라든지 정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들어갔죠. 인구가 적으면은 그 시설비가 안 나오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는다고 해서 반드시 아파트 가격이 느는 건 비례하는 거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역시 가장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다. 인구가 늘어도 공급이 초과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면 돼요. 다 아는 거죠. 이게 다 아는 건데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